현대차그룹이 자동차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하는 중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만드는 상장사는 국내에 딱 하나예요. 그런데 정작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작년에 거의 잘하지 않았습니다. 성장률 2.9%. 그런데도 주가는 순이익의 73배에 팔립니다. 잠깐만요. SDV,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차, 그거 미래잖아요. 그걸 만드는 유일한 회사면 지금 좀 비싼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 회사를 SDV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보고서를 열어 부문별 숫자를 뜯어보니 작년 성장을 만든 건 SDV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그 정체가 오늘의 첫 번째 검증입니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그룹의 IT 시스템과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풀어가며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기본부터 짚죠. 현대오토에버, 정확히 뭘로 돈 버는 회사입니까? 사업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SI. 그룹의 새 공장이나 전산 시스템을 새로 지어주는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둘째, ITO. 이미 깔아놓은 시스템을 대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반복 매출이죠. 셋째, 차량용 소프트웨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내비게이션입니다. 앞에 둘이 매출의 80%, 차량 소프트웨어가 20%예요. 그럼 시장이 프리미엄을 매기는 건 그 20%짜리 차량 소프트웨어 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핵심 자산이 모빌진이에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 전 차종에 실제로 올라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되는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자체 플랫폼을 굴리는 완성차는 세계적으로 도요타, 폭스바겐, GM, 테슬라 정도뿐이에요. 여기에 그룹이 SDV로 가는 한 그 소프트웨어는 이 회사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려면 반드시 짚어야 할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매출의 96%가 현대차와 기아, 모비스 같은 그룹 내부 거래라는 겁니다. 순수 외부 고객 매출은 4%뿐이에요. 이런 걸 캡티브라고 불러요. 특정 그룹의 일감을 사실상 독점으로 받는 계열사죠. 삼성 SDS가 삼성에, LG CNS가 LG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대신 실적이 그룹의 투자와 판매 속도에 통째로 묶여요. 그래서 이 회사는 딱 두 가지만 검증하면 됩니다. 성장이 진짜 SDV에서 오나, 그리고 그 마진이 실제로 오르고 있나. 그 전에 하나만요. SDV,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차.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진 겁니까? 예전 차는 기능마다 작은 제어기가 따로 있었어요. 엔진 따로, 제동 따로, 수십에서 수백 개가 각자 소프트웨어를 돌렸죠. SDV에서는 이걸 고성능 반도체 몇 개가 통합해서 제어하고 출고 뒤에도 무선 업데이트로 기능을 계속 바꿉니다. 스마트폰처럼요. 이때 하드웨어와 앱 사이를 이어주는 기반 소프트웨어, 미들웨어가 중요해지는데 그게 바로 모빌진이 노리는 자리예요. 게다가 이 모빌진 어댑티브는 오작동이 곧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조향, 제동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최고 안전 등급 ASILD 인증을 받았어요.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프리미엄이 정당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래가 아직 매출로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검증. 시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SDV 전환을 타고 고성장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실제로 작년 매출이 14.5%나 늘었잖아요. 창사 처음으로 4조를 넘겼고요. 그럼 그 성장, 차량 소프트웨어가 끌고 간 거 아니에요? 부문별로 3년치를 나란히 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성장을 끌고 간 건 SI였어요. 작년에만 29.6% 늘었죠. 그룹의 새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지어주는 프로젝트가 몰린 겁니다. 반면 프리미엄의 근거인 차량 소프트웨어는 재작년 25.8%에서 작년 2.9%로 급감속했어요. 심지어 작년 4분기엔 마이너스 6.9%,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을 금액으로 보면 더 선명해요. 재작년 6,395억에서 작년 8,044억으로 크게 뛰었다가 올해는 8,277억, 거의 제자리에 멈췄습니다. 시장이 SDV 성장주로 값을 매긴 그 부문이 정작 지난해에는 성장을 멈춘 거예요. 어라, 그럼 SDV 성장주가 아니라 사실상 그룹 공장 지어주는 SI 회사네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다만 SI 성장에도 결이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그룹 해외 법인의 클라우드 이전 같은 부가가치가 있는 프로젝트가 늘고 있거든요. 특히 북미 매출이 최근 60%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장이 대부분 저마진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외형은 키워도 이익률은 크게 못 올립니다. 검증 일의 판정입니다. 작년 성장은 SDV가 아니라 SI가 만들었고 프리미엄의 근거인 차량 소프트웨어는 정체됐어요. SDV 매출 재가속은 셀사이드 표현으로도 2027년 모빌진이 본격화된 이후라는 아직 오지 않은 가정입니다. 그래도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지면 결국 마진이 확 뛰는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면 계속 팔리니까요.
논리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원가를 빼고 남는 매출 총 이익률을 보면 재작년 11.1%에서 작년 10.5%, 그리고 올 1분기엔 7.8%까지 내려갔어요. 마진이 오르는 게 아니라 매년 깎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올해 1분기에 터졌습니다. 매출은 9,357억으로 역대 1분기 최대였는데 영업이익은 212억, 1년 전보다 20.7% 줄었어요. 저가형 차량 확대, 미국 관세,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율 둔화, 거기에 SDV 투자 부담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외형은 사상 최대인데 이익은 뒷걸음질 친 분기였죠. 그건 좀 뜻밖이네요. 그럼 이익률은 원래 얼마나 되는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면 좀 높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이에요. 영업이익률이 3년 내리 6%에 묶여 있습니다. 매출은 3년간 3조에서 4.25조로 잘 컸는데 이익률은 제자리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당연히 붙어야 할 규모가 커질수록 마진이 오르는 효과, 이게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검증 이의 판정입니다. 소프트웨어 마진 레버리지는 아직 숫자에 없어요. 오히려 원가율이 오르며 마진이 깎이는 중이고요. 마진이 뛰려면 고마진 모빌진 라이선스 매출이 실제로 붙어야 하는데 그건 2027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장은 SI가 만들고 마진은 깎이고 있다. 그런데 아까 주가가 이익의 73배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같은 그룹 캡티브 SI들과 나란히 놓아볼게요. 삼성 SDS가 이익의 24.7배, LG CNS가 15.4배입니다. 그런데 현대오토에버는 73배예요. 같은 사업 구조인데 밸류가 3배에서 4배 높습니다. 수익성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이 셋 중 중하위인데 SDV 성장 기대만 배수에 얹혀 있는 겁니다. 표로 더 넓게 보면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시가총액 13.2조로 삼성 SDS에 이어 업종 2위인데 주가 순자산 비율은 7.3배로 업종 최상단이에요. 정작 영업이익률 9%로 가장 높은 건 값이 훨씬 싼 LG CNS입니다. 즉 현대오토에버의 프리미엄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에 매겨져 있어요. 프리미엄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뜯어볼게요. IT 서비스 사업, 그러니까 SI와 ITO를 합친 3.4조 매출을 동종 배수로 보면 이 부분의 가치는 대략 4조 원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13.2조예요. 나머지 9조 원이 매출 8천억짜리 차량 소프트웨어와 SDV 기대에 매겨져 있는 겁니다. 매출의 10배가 넘는 배수죠. 2027년 이후 고마진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이 완벽히 실현돼야 정당화되는 값입니다. 그럼 증권가는 이 주식을 어떻게 봐요? 목표가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최근 석 달 리포트 25건의 목표가가 45만 원부터 95만 원까지 퍼져 있어요. 평균은 66만 원, 지금 주가 48만 원, 대비 37% 위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같은 1분기 실적 위에서 5월부터 7월 사이 목표가가 일제히 30에서 40% 올랐다는 겁니다. 바뀐 건 실적이 아니라 이야기였어요. SDV 수혜주에서 로보틱스, 제조, AI의 두뇌로요. 밸류 판정입니다. 목표가 밴드가 2배 넘게 벌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신의 부재예요. 배수가 실적이 아니라 이야기를 따라 회전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정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은 아직 오지 않은 소프트웨어 성장을 이미 완납한 값이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 올해 그룹 지배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게 이 종목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양날의 검입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모비스를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세우고 그룹에 흩어진 소프트웨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개편이 거론되어 지금 그룹의 차량 소프트웨어는 42-라는 자회사가 차량 운영체제와 자율주행을 맡고 오토에버가 그 위에서 도는 미들웨어를 맡는 걸로 정리돼 있습니다. 통합 방향에 따라 오토에버의 위상이 올라갈 수도 반대로 역할이 재조정될 수도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재무는 아주 탄탄하다는 거예요. 전환사채도,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유상증자도 최근 2년간 0건입니다. 잠재적인 주식 희석이 없어요. 영업활동으로 버는 현금은 작년 4,236억으로 순이익의 2배가 넘고요. 성장 이야기가 좀 늦어져도 재무가 회사를 흔들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이건 하방을 바치는 안전판이지 주가가 오를 이유는 아니에요. 정리해보면 꽤 신중한 시각인데요. 그럼 반대로 이 판단이 틀린다면 어디서 틀리는 겁니까? 저희가 틀리는 첫 번째 조건은 2027년 시나리오가 앞당겨지는 경우예요. 모빌진 어댑티브가 그룹 신차의 예상보다 빨리 고마진 라이선스로 붙기 시작하면 지금 눌린 마진이 구조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싸 보이는 밸류가 정당화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배구조 개편이 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 지위를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하방 위험도 분명합니다. 매출의 96%가 그룹 캡티브라 미국 관세나 전기차 둔화로 그룹의 투자가 줄면 실적이 그대로 눌려요.
차량 소프트웨어 정체가 2분기, 3분기에도 이어지면 73배라는 밸류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2년 새 대표가 3번 바뀌었어요. SDV 전환이라는 10년짜리 과제를 맡기엔 사령탑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룹 SDV의 유일한 통로는 맞는데 그 미래는 아직 안 왔고 가격은 그 미래를 이미 다 치렀다. 정확합니다. 국내 유일 양산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자리는 진짜예요. 하지만 작년 성장은 저마진 SI가 만들었고 차량 소프트웨어는 정체됐으며 마진은 오히려 깎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레버리지는 2027년 가정에 재평가는 최근 회전한 로보틱스 이야기에 기대어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방에 결판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소프트웨어 마진이 실제로 오는지를 확인하며 따라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검증한 숫자 하나하나는 전부 사업보고서와 공시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부문별 매출부터 동종 비교까지 전체 분석은 알파인더 리포트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 종목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다음 2분기 실적에서 오늘의 가정들이 지켜지는지 꼭 같이 확인해 보시죠.